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금에 대해서 각 일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되고요. 음간이고 색깔은 흰색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의 형상으로는 다이아몬드 또는 예리한 칼에 비유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까칠한 성품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갑을병정 그 10간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심이 최강이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일주들을 반대로 잘 다스리려면 칭찬. 이렇게 주변에 만약에 자기 자녀분들이 신금이다 이러면 막 혼내고 충고를 한다든가 바른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칭찬을 해주면 신금들은 또 칭찬에 아주 그냥 약합니다. 그 정도로 순수한 면도 있으니까 신금이 어떻게 보면 까칠한 면도 있지만 아마도 다루기 가장 쉬운 일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금에게 신축년은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옵니다. 경금에서 재련되어서 다듬어진 것이 신금이지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환경으로의 시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비견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금이 힘을 받는 운이 되어서 약사주한테는 길하고요. 만약에 본인 사주가 강사주라면 이 신금의 까칠함이 평소보다 더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일주별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신축년이죠. 이거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같은 일주가 들어온다고 끙끙 앓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한 사주들에게는 이런 비견운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편인을 둬서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죠. 근데 이게 축축이 됩니다. 한글 발음으로 보면 둘 다 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아주 스산한 이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것이 이 복음이 되다 보니까 사주가 만약에 본인에게 이게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병화가 없다면 뭐 정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지에 미토 이런 거라도 꼭 불이 따뜻한 이 열토라든가 불이 꼭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지 편인을 둔 사람들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주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지요. 일 처리에 있어서도 선이 분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것이 오히려 대인관계에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보다는 개인 사업이나 본인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은 12운성으로 양에 해당되니까 이 양은 기를 양자를 쓰니까 교육이라든가 종교 이런 쪽에 적성이 잘 맞겠죠. 그리고 신축년은 본인 일지와 같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주체성이 더욱 이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장점은 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단점도 더욱 강하게 드러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축 자체의 기운도 한랭하고 습한데 같은 신축이 또 들어오니까 온 천지가 산한 기운으로 뒤덮인 형국이라서 팔자 안에 만약에 병화가 있다면 조우가 해결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밝은 쪽 기운을 많이 받으러 밖을 자주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이
습한 기운이 이렇게 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자주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이런 그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신축 일주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차를 하자면 신신당부한다는 게 여기서 아마 나왔는 것 같습니다. 신금이 또 신금을 봤을 때, 물론 그 지지가 이렇게 축축으로 들어오니까 음산한 이런 기운에서 예리함이 더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도 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본인 사주에 불이 있나 없나 꼭 살펴보시고, 불이 없으면 일광욕조위로 활동을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묘일주죠. 신묘는 평소에는 그 따뜻한 사람으로 주변을 대하기 때문에 착실하고 아주 온순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침살의 아주 대표적이죠. 위에 신금도 현침살이고, 지지에 깔고 있는 이 묘목도 끝이 뾰족한 것이 또 중간으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침살입니다. 그래서 한글 발음을 그대로 하면 신묘한 사람들이 신묘일주입니다. 그래서 그 천간에 신금의 영향으로 예리한 성향이 드러나면 아주 차갑게 돌변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따뜻한 것 같지만 또 차가움도 이렇게 막 드러나니까 이 따뜻함과 차가움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갑을 이 재성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재물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헛된 이상을 품고 재물을 한꺼번에 이 편절하고 막 큰 돈을 막 축적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꾸준하게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그 신묘일주 분들에게는 그 묘목, 나무에 흙이 축토죠. 축은 또 개수, 물을 품은 흙이니까 수분이 공급되어서 재물로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견의 운이니까 혼자 독차지하는 이런 것보다는 함께 나눈다면, 베푼다면 이런 뜻도 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과 재물,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제가 여기도 신신당부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건강에 있어서는 신이 겹쳐오는 운이므로 날카로움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됐을 때 신경감인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가짐을 너그럽게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는 정관을 깔고 있죠. 그래서 주관이 매우 강하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그리고 또 예민하면서도 좀 그 특유의 독한 성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사를 보시면 신금이 예리한 칼에 해당이 되고 밑에 지지의 사가 뱀이지요. 그럼 뱀이 칼 맞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성품이 이런 자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 마찰도 잦은 편이 또 신사일주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인 결과만을 도출하려는 이런 성향 때문에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강하고 단호한 이런 성품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유의를 하시고요. 신신이 겹쳐 왔으니까
이런 뾰족뾰족한 말들로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도 원래 또 좀 희망적인 게 우리 신사일주들에게는 지장간 사에는 무경병이 들어있고 축에는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무게합 되고요. 또 병신합이 되지요. 그래서 남녀 모두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되겠지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그 각별히 이성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인 인성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사화 지장간에도 그 무토 정인도 있는데 정편인이 혼잡해서 들어오니까 이 정편인이 들어와서 토생금 나를 생하는 그런 해이다 보니까 비겁이 과다해 비겁의 힘이 과해지는 그런 해니까 이 욕심이라든가 허세 이 쓸데없는 또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너그럽게 가지시고 취미활동 특히 그 수영 같은 것을 권하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같은 데 문 열은 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혼자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 이런 것들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이 현침살의 까칠함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원래 남녀 모두 이성운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신미일주죠. 우리가 충미충을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미충은 좋습니다. 제가 이 앞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 뜨거운 미토에 이 습토가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농사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충미충은 변화 또는 뭐 이사, 직장 내, 부서, 이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사를 충미충이 조금 두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사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이 미가 깔고 있는 미가 배우자 자리이고 안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가구라도 조금 이 배치를 조금 그 이동시키면 그것이 이제 충의 충이다. 그게 충 자체가 변하니까 충을 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운이 있지만 이사를 못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미일주분들이 외유내강형이 많지요. 그 외면은 약해 보이지만 또 배려심도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자존심은 이 육식 단지 중에 제일 강한 일주입니다. 한번 욱하는 성질이 발동하면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최강이지요. 자, 그렇지만 이 충미충을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고요. 충미충이 정 두려우신 분들은 제가 가구 배치 이런 것들로 그 충을 해소시키면 되겠고요. 그 본인 일지가 뜨겁기 때문에 축토를 반기니까 올해는 신축년은 그 편인이 강화되죠. 이 편인의 힘으로 그 분석력도 더 탁월해지겠고 그 본인이 그 예민하고 민감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빛을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신축년이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편인과 또 신금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은 동료, 친구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편인과 비견이 저렇게 같이 들어오면 공부는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만약에 신축년에 못 가게 됐다면 이민년은 굉장히 좋으니까 2022년 이민년은 굉장히 좋으니까 1년 정도 재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유일주죠. 신유는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모두 금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장간에도 경금과 신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순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을 잘 하고요. 얼핏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부드러운 듯 하지만 이 금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음의 금이라도 금 특유의 강인한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일주가 또 신유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유의 물상으로는 아주 예리한 칼에 비유되니까 항상 이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형상이죠. 이분들 뒤끝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그 예리함과 그 날카로움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주가 또 신유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유는 그 비겁의 힘으로 살아가죠.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강한 일주. 일지와 지장간을 포함해서 이미 충분히 이런 자기의 그 비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또 비견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이 아유 참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금 3주째 계속 이렇게 그 확진자 문자가 오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꼭 요 시간 되면 문자가 이렇게 꼭꼭 오네요. 제가 아직도 편집을 못 배웠습니다.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비겁의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또 저렇게 비견이 들어오면 자기의 그 주체성과 자기의 그 완결성 이런 것들이 더욱 공고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지나치게 그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화되고 또 신금 특유의 까칠하고 예민한 그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주변과의 마찰이 예상되니까 이 점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저 유축합으로 해서 금운동으로 가니까 온 천지가 다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의 그 주체성 이런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금 특유의 이런 성격들이 강화가 될지 기운으로 봐도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신유일주분들에게는 더더욱 제가 신신당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신의 일주. 자, 신의는 예민하고 신금들이 물론 다 그렇지만 까칠한 성격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상관을 둬서 기억력도 출중하고 사고의 논리성과 정교함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는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언변이 아주 뛰어나죠. 그 신금이 지지 해수의 그 물에 씻긴 형상이라서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신에는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고수하려는 성향 때문에 주변에 적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신축년은 일지 해수에게 금생수로 힘을 많이 빼앗기는 이 신에 어떻게 보면 주체성도 없을 정도다 이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원래 신축년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이런 일주에게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신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사줄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비견의 작용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평소에 하고자 했던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도 생길 수 있고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의 원천이 되는 해가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축토 그 편인의 도움으로 내면의 그 자존감이 충실하게 채워지는 그런 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지장간에 해수 지장간에 무갑임이 있고요. 축토에 개신기가 있는데 신금에게 재성인 간목과 그 편인 문서를 뜻하는 편인 기토가 각기 합이 되지요. 그래서 재성갑과 축토 지장간의 편인 기토가 합을 해서 문서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동안 막혔던 뭐 이렇게 인가 허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운으로 상당히 그 신의 일주 신약 사주에는 원래 신축년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자, 신금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신축년은 같은 비견이 들어오죠. 그래서 비견운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스터디 그룹 이런 데 자주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과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편인의 운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견 운에는 편인 운에는 그 문서를 잡은 그 문서가 바로 현금화되지 않고 묶일 수 있는 이런 단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한 사주에게는 비견이 힘이 되어줘서 좋은 운이 되지만 신강한 사주라면 그 신금의 예리함, 까칠함 이런 것들이 흉으로 흘러가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팔자 안에 천간의 병정, 뭐 병신 합이 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신 합이 되더라도 조후는 해결이 되겠지요. 병화,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 만약에 이런 병정이 없고 지지의 미토나 사화 이렇게 불이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음산한 기운으로 이런 발자로 구조가 되어 있는 분들은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신축년에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나마 그 경자년은 겁재운이었죠. 겁재운에다가 또 그 식신운이요. 식신운. 그렇지만 겁재로 인해서 조금 그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신금일주들에게는 약한 신금일주들에게는 그 비견이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강한 사주라면 식상으로 그 금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야 된다 그랬죠. 식상은 남에게 베푸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거, 뭐 이런 취미 활동 등등 이런 것들로 자기의 강한 기운을 설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뭐 강사주나 약사주나 다 좋은 운으로 흘러가겠지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연운과 본인의 일주만 가지고 일부적인 해석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막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금 일주분들 신금 자체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이런 운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신뢰는 하시지 말고요. 그냥 대략적인 이게 통계학이죠. 명리학이. 그냥 통계치가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신축년 신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